네, 안녕하세요. 건설 담당 김승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2024년도에 대한 특히나 이 주택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도에 매매가는 이제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그리고 내년도의 착공은 올해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평균 5만 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수준으로 내년도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결국 뭐냐면 내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전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매크로 상황을 이 주택 상황과 절대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날에 우리가 매크로 상황을 봤다시피 일단 국내의 기준금리 자체는 내년 3분기부터 인하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유사했던 시절이 언제였냐? 그러니까 고금리가 1년 이상 길게 유지했던 시절이 언제였냐 하면은 바로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1년도부터는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이상 그 고금리가 유지됐던 그런 매크로 환경이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었을 때는 굉장히 금리 경로가 비슷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가 지금 2020년에서 2024년도와 기준금리 경로가 똑같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불황 때 인하하고, 그래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회복하고, 그 이후로는 고성장이 나오니까 금리가 상승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고, 내년도부터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달라냐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그 과거에 비해서 2년 정도 조금 뒤늦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20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2008년도 시점과 비교하면 사실 2008년도 하락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소폭 회복했던 것이 2009년도 회복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 부터는 수도권이 하락하고 지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 올해도 비슷하게 나타날 거냐라는 게 지금 사실상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반면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내년에 나타날 수 있냐, 이 여부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2011년도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이 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11년도를 보면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전부 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 매매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라고 생각하면 수도권은 전세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오르지 못한 모습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서 보듯이 이 매매가와 전세가 갭 차이가 수도권은 워낙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전세가격이 올라가도 그게 매매가를 터치를 못하니까 매매가는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와 매매의 갭 사이가 굉장히 붙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금세 매매가랑 별 차이가 안 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려 버리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그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왜 전세 가격이 올랐냐? 그거를 보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당시에도 결국 고금리를 1년 동안 유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월세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월세라는 거는 결국 임대인의 ROE랑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면은 이자율만큼 결국 올려야 되는 거고, 그만큼 다시 전세는 전월세율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였고, 두 번째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착공 부진이 결국은 그 이후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로 나왔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2011년도에 전세 대란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가 결국 왜 그랬냐면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평균 대비했었을 때 굉장히 3년 동안 착공이 부진한 모습이 보여줬고 그게 사실상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2008년에서 2010년 왜 착공이 부진했냐? 물론 저희가 서브프라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힘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딥하게 자서 보면은 당연히 분양 가격은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사비는 엄청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당시에 공사비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14% 가까이 상승을 해버립니다. 근데 공사비는 올랐는데 분양가격이 못 올라가니 당연히 그만큼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착공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굉장히 지금 2023년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그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뭐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착공을 3년 동안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모습은 어떻냐라고 했었을 때 작년 올해 전세 가격이 하락한 다음에 정체되고 소폭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왜 2010년에서 2011년도에 나왔던 모습이랑 지금이 왜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동일합니다. 일단 첫 번째, 착공이 2008년에서 2010년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아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21년, 22년도에 착공이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이 나올 수 있는 준공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세 가격은 괜찮은 거죠. 근데 여기서 올해, 내년까지 착공이 부진하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2025년도부터는 공급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전세 가격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많이 됐지만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로 갔을 때는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서 전월세 전환율 자체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여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지금 전세 가격이 같은 속도로 상승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결국은 지금 착공이 부진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과거 2008년에서 2010년도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2%에서 7% 상승하는 동안 24%가 증가를 해버립니다. 거기에 금융비용은 기준금리가 0.5%에서 3%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아예 사업성 자체가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혹은 신규 PF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나 내년이나 착공은 동일하게 부진할 거고 그 착공의 부진의 여파는 결국은 2025년도부터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내년도는 그러면은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냐? 뭐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매매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상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웃돈 주고 집을 산다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사실은 과거에 비해는 여전히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기권을 놓고 봤었을 때도 대출을 잔뜩 끌어안고 샀을 때 가정하는 HI 지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승 거래를 이끌어내기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서 보듯이 국고도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상승을 따지기는 어렵다. 특히나 우리가 다시 생각했을 때 수도권은 2011년도에 오히려 정체되고 있는 혹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걸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내년도에 매매가 상승을 기대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집은 누가 사냐? 당연히 하락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게 되겠죠. 그래서 2010년에서 2011년도에 수도권의 가격이 정체되건 혹은 하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 당시에 매매 거래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건 그 당시에 청약 시장이라던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결국은 하락 거래를 통해서 이거는 결국은 거래량이 나타났다. 그래서 시세는 상승하기는 어려우나 매매가는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사실 올해나 내년이나 별 차이는 없다. 다만 25년도부터는 우리가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25년도 전세 가격이 상승할 때 어느 지역부터 매매가가 상승할 거냐?
라고 한다면은 지방부터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전월세율이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부터 착공이 반등할 거냐라고 하면 결국은 지방부터 착공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택주를 뭘 사야 되냐고 했을 땐 사실은 내년도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고 착공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야 될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도에 살아남은 건설사 중에서 누굴 사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25년도를 바라봤을 때는 지방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건설사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내년도는 결국 우리는 일단 뭘로 방어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매매 거래량 자체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테리어 자체는 실적은 굉장히 괜찮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LS아웃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주가의 흐름도 영업이익과 굉장히 동행해서 과거에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이 괴리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은 결국은 이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냐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보게 되면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PER로 5배 수준 을 보고 있는데 과거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 1,000억을 꾸준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내년도에 LS아웃시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건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